어제 문재인 대통령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침묵을 했고 안보실장은 대화를 얘기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아무런 지금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코리아 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국면은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부의 안보 인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가 마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안이한 인식은 굉장히 곤란.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는 상황이다. 늘 외교안보 쪽이 불안할 거라 생각해왔는데 걱정 현실 되는 것 같다. 실제로 유승민 의원은 대선 토론 기간에도 계속해서 외교안보에 대한 문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김유정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당 대변인이죠. 오락가락하는 청와대도 걱정이고 횡설수설하는 국방부 장관도 걱정이다. 그래서 결국 사드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국민이 안보 걱정 없이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느냐. 야당에서 이렇게 현 정부의 안보 인식을 비판한 데는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제 정부가 사드 배치는커녕 전자파 측정도 못하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한 뒤에 전자파 측정을 추후 재추진하겠다. 지금 4기 배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자파 측정을 추후 재추진하겠다. 그러면서요. 지난 4월처럼 발사대를 기습 배치하지는 않겠다. 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비판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공론화 절차인 전자파 측정도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훨씬 복잡한 공론화 절차를 언제 어떻게 밟을지 걱정이다. 환경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장 확인이 미뤄지니까 다른 평가 절차도 모두 늦춰지게 되는데 답답하다. 김광덕 전 부장님 오늘 모셨는데요. 정부는 청와대는 어제 사드 전자파 측정도 못하고 주민 반대에 불러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쯤 되면 명백히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과 오해를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부의 어저께 움직임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자파 측정을 이렇게 어저께 하기로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다음 사회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그걸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기하면은 이런 상태로 지금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겠다고 괌을 향해서 포위 사격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무슨 서울과 뭐 백령도를 불바다 만들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연기하면 뭔가 이게 그 응전 의지가 약한 거로 오해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저께 측정까지 연기한 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주민들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어요. 어제 특별히 더 반대의 수위가 높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북한이 이러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발을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이런 경고한 거와 함께 그러니까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또 대화란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저께 어떤 회의를 열면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뭐에 메시지가 실린 건지 그게 약하고 그런데다가 정의용 안보실장 아마 언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벼랑 끝까지 가는 모양을 보니까 벼랑 끝까지 가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 극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벼랑 끝까지 왔으니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벼랑 끝까지 북미 간의 이런 긴장이 최고조 됐으니까 앞으로 대화로 혹시 협상으로 풀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굉장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근데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플랜 A, B, C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만
북한에 도발할 때 우리가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단호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는 게 네.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야권에서는 뭐 문재인 패싱 그다음에 뭐 조수석에 뭐 운전석에도 못 앉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를 지금 문재인 패싱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어디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 네. 대선 기간 때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대선 기간 때 지금의 대통령께서 후보였을 때 상대 후보들이 가장 걱정했고 문제 삼았던 것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무르다. 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희망만 갖고 있다. 그 말은 바꿔보면 안보관이 없다. 네. 대통령이 사드 4기 조속히 배치하라면서요. 이 외교안보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분명히 있었고 사드 문제에 관해서도 대통령께서 그 당시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는 나에게 보관이 있다. 따라서 전 정부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음 정부를 이관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얘기했죠. 그것들을 시행하는 과정들이 와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의 통화를 통해서 또 사드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고요. 결국은 사드 발사대 4개에 대해서도 조속한 임시 배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사드를 두고 더 이상 갑론을반 논쟁이 없을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사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자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자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드에 나오는 전자파는 거의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면서 오히려 본인이 해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배에 장병들이 탑승하고 있는 그 배에서의 전자파 레이더가 훨씬 더 많은 인체 유해함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장병들은 거기도 무탈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경북 성주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순한 주민들의 반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측면들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시위 전날에 누가 왔냐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와갖고선 시위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줄여서 한대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미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학생단체들이 모여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드 대신 평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이잖아요.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북미 평화협정 맺자는 게 북한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는 이미 배치가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마친 뒤에 여기 평탄화 작업 마치고 조속히 배치가 완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4개 발사대에 대해서도 일단은 임시 배치하고 난 뒤에 환경영향평가 하겠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밝겠다는 건데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특히나 어저께 NSC를 주재했던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현 정부 관계자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 그러니까 기대 섞인 희망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평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단 1%의 가능성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군대에서 2002년도에 있었던 시절에 정말 다 같이 장병들이 모여갖고 2002년 월드컵을 응원하고 있던 그 시절에 바로 같은 공간, 같은 시기에서 연평의정 때문에 같이 입대했던 장병들이 쓰러져서 죽어나가는 상황들이 불과 얼마 전 이야기. 불과 얼마 전 이야기.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더라도 국지전 도발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 때문에 총탄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 누가 이걸 아니라고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취해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좀 목놓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 매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봤습니다.